후각 자극의 신호 전달 과정. 우리는 냄새를 어떻게 인식할까?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독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방법이에요. 냄새 어떻게 인식하지? 문답법이에요. 냄새의 원인이 되는 기체 상태의 분자가 코로 들어온 후 몇 가지 과정을 거쳐 뇌에서 냄새를 인식하게 된다. 네, 자문자답 형식이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분자의 구조와 뇌가 인식하는 냄새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추측하고, 여기까지. 이때 과학자들은 이전의 과학자들입니다. 맨 처음에 사람은 어떻게 냄새를 인식할까라고 생각했던 이 과학자들이 최초로 이 사람들이 있잖아 가설을 세운 거예요. 이 분자의 구조와 뇌가 인식하는 냄새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것을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데 밝히려고 했는데 한계에 부딪혔다. 여기서 가설이 뭐라고요? 냄새 기체의 분자 구조와 내가 인식하는 냄새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거야 라고 했는데 아니야. 관련이 없었어. 그래 한계에 부딪힌 거야. 그래서 과학자들이 여기에서 있잖아 그럼 뭐가 문제지? 단일 분자의 농도에 따라서 냄새가 전혀 다른 냄새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야. 자, 이 얘기는 뭐냐? 이 냄새의 분자가 같아요. 같은 분자인데 농도가 다르면은 다른 냄새로 사람들이 인식한다는 거야. 원래 이 사람들의 가설로 봤을 경우에는 이 분자의 구조에 따라서 인식하는 뇌가 이 똑같은 냄새로 인식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야. 이 뒷부분에 여기에 대한 해답도 나오는데요. 분자의 구조와 뇌가 인식하는 냄새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밝히지 못한 이유가 뭐냐? 분자의 구조가 동일하면 뇌에서 같은 냄새로 인식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동일한 분자 구조인데 농도가 달라졌을 경우에는 다른 냄새를 인식한다라는 거였어. 이후가 중요합니다. 이후. 맨 처음에 이 과학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후에 다른 실험을 했던 거라는 거죠. 다른 감각들은, 그러니까 뭐야? 후각을 제외한 시각이나 청각이나 미각이나 촉각이나 이런 다른 감각들. 자극이 전기 신호로, 너네 뭐 대부분 알 거예요. 어떠한 이 시냅스의 전기 신호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이러한 과정, 이러한 것들이 인식된 것이란 점에 착안하여서 후각도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 접근이 도입되었대요. 그래서 후각의 다른 감각은 뇌에서 전기 신호로 바뀌어 인식되었다라는 점을 착안한 거예요. 이때에는 있잖아. 먼저 이것부터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후각도 그러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 거예요. 20세기 후반에 미국의 과학자인 엑설과 버그는 냄새 분자를 전기 신호로 전환하는 매개체인 후각 수용체를 발견하였다. 이 사람이 이제 후각 수용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냄새 분자를 전기 신호로 바꿔준다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후각 수용체를 중심으로 후각 자극의 신호 전달 과정을 살펴보자. 그래서 후각 수용체를 중심으로 후각 자극의 신호 전달 과정을 이해하려고 하는 접근이 도입된 배경을 맨 처음에 얘기한 겁니다. 다음 두 번째 문단. 코 안의 가장 밑부분에는 후각 수용체가 있는 엄지손톱 크기의 후각 상피가 있다. 그래서 후각 상피는 여기 안에 뭐가 있는 거야? 후각 수용체가 있어. 다음, 냄새 분자는 우리가 호흡할 때 공기에 실려 후각 상피로 가는데 방향에 따라서 정방향 경로와 역방향 경로가 있다. 그래서 냄새 분자가 후각 상피로 가는 두 가지 경로인데요. 전자, 정방향 경로예요. 숨을 들이쉴 때 실체 내부에 있던 냄새가, 외부에 있던 냄새가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들어 범준이가 라고 트름을 쫙 뱉었어요. 근데 이 새끼가 막 떡볶이도 먹고 순대치킨 먹고 냄새가 막 나. 그 외부에 있던 냄새를 내가 숨을 들이쉴 때 맡은 거야. 코 속으로 들어가는 경로이고. 그래서 여기 그림 보면요, 얘가 정방향 경로예요. 코를 통해서 바로 후각상피로 들어가는 경로. 다음 두 번째 후자는 역방향 경로예요. 신체 내부에 있던 냄새가 냄새 분자가 목구멍을 통해서 코 뒤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야? 숨을 내쉴 때 후각상피에 도달하는 경로이다. 그러면은 다시 그림을 보면요, 여기 냄새가 뭐 입 안쪽이나 몸 안에 있어요. 여기에서 얘가 이쪽으로 들어와서 그 다음에 거꾸로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후각상피로 가는 방법이 이게 역방향 경로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내가 색깔을 좀 달리 했는데요, 서로가 차이점이 있죠. 이런 걸로 시험 문제 낼 가능성도 굉장히 높으니까는 알아두셔야 되죠. 다시 정방향 경로는 뭐야? 숨을 들이쉴 때. 그리고 역방향 경로는 뭐야? 숨을 내쉴 때. 다음 정방향 경로는 뭐야? 신체 외부의 냄새가. 역방향 경로는 뭐야? 신체 내부의 냄새가. 얘는 어디로? 코 속으로 유입되는. 얘는 어디? 목구멍으로도 유입되는 그런 경로입니다. 되니? 그래서 후자를 통해서 이동한 냄새는 미각으로 느낀 맛을 더 풍부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뭐야? 후자가 뭐야? 역방향 경로죠. 역방향 경로로 통한 이동한 냄새 분자는 미각으로 느낀 맛을 더 풍부하게 느끼게 해줘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소믈리에 예시를 들었는데, 소믈리에 같은 경우에는 물론 냄새를 통해서 이 와인의 맛을, 와인의 향을 즐길 수도 있지만은 이 와인이 어떤 맛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있잖아. 이걸 머금고 그 다음에 입에서 돌리죠. 그 다음에 숨을 내쉽니다. 그랬을 경우에 맛을 더욱 잘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쌤이 예전에 있잖아, 식품회사에 다녔었어요. 그때 식품 박람회를 코엑스 같은 데서 했는데, 거기에서 여러 그 초콜릿들이 막 깔아놔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지역에서 만든, 그리고 이 코코아 메스와 코코아 버터와 그리고 밀크의 함량 이런 게 다 다른 쫙 깔아놓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맛보게 할 때 내가 거기에서 딱 얘기합니다. 자, 이 초콜릿의 맛을 가장 잘 느끼게 하는 방법은 먼저 혀 끝에다가 이것을 딱 갖다 대고요, 살짝 녹인 다음에 코로 내쉬면서 그 다음에 향을 즐겨보세요. 그러면 이 초콜릿의 향을 더욱 잘 느낄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했어요. 비슷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이 문단 정리하자면은 후각 자극의 신호 전달 과정, 첫 번째는 뭐야? 냄새 분자가 공기를 통해서 후각 상피로 이동하는 과정이에요. 이 이동하는 과정은 두 가지, 정방향과 역방향이 있었다. 자, 다음 세 번째 문단이에요. 이러한 경로를 통해 냄새 분자가 도달한 후각 상피에는 냄새를 받아들이는 후각 신경세포 수백만 개가 밀집되어 있다. 굉장히 많아요. 당연하겠죠. 세포의 말단에는 가느다란 선모들이 뻗어나와 얇은 점액질층에 잠겨 있고, 먼저 그림을 좀 볼게요. 여기 보면은 자, 그림에 여기 시꺼먼 부분 있죠? 이 시꺼먼 부분이 점액질입니다.
그래서 이 점액질층에 뭐가 잠겨 있냐? 여기 이렇게 뿌리처럼 이렇게 가느다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가느다란 선모예요. 그래서 선모가 점액질층에 이렇게 잠겨져 있고요. 다음, 선모 표면에는 특정한 몇 종류의 분자와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여기까지. 여기서 중요한 말은 바로 특정한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특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만, 특정한 어떤 것들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막단백질인 세포막에 존재하는 단백질인데요. 막단백질은 신호를 전달하고 수송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우리 신호 전달 과정에 좀 집중합시다. 그래서 후각 수용체가 점점이 박혀 있는데,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 후각 수용체가 여기 점점이 이렇게 박혀 있는 거예요. 오케이? 다음, 한 개의 후각신경세포에는 한 종류의 후각 수용체만 존재한다. 세포 하나에는 한 종류의 후각 수용체만 존재해요. 그 얘기는 뭐냐? 아까 전에 수백만 개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후각 상태에는 수백만 개의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 하나에는 한 종류의 후각 수용체만 존재합니다. 되니? 다음, 냄새 분자는 점액질층을 통과해요. 아까 여기 부분이 점액질이라고 얘기했죠? 여기를 통과해서 후각 수용체가 뭐라고요? 점점이 박혀 있는 것이 후각 수용체라고 얘기했죠? 거기와 결합합니다. 그래서 냄새 분자가 먼저 점액질층을 통과를 해야 되고요. 다음, 대부분의 냄새에는 수백 종류의 분자가 포함되는데 이 냄새 분자와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특이적이다라는 게 또 중요해요. 아까 전에 있잖아. 특정한 것이랑 선택적으로 결합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후각 수용체가 동시에 활성화된다. 동시에 활성화된다는 얘기는 뭐야? 얘가 특정한 분자와 결합함과 동시에 바로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다음, 인간은 400여 종류의 후각 수용체가 만여 가지의 냄새를 맡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아까 수백만 개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 수백만 개를 있잖아. 자, 묶을 거야. 하나씩 묶을 거야. 자, 이거는 이거대로, 이거는 이거대로, 이거는 이거대로 묶어요. 그렇게 묶어봤을 때 400개 정도. 되니? 그런데 냄새는 1만여 가지의 냄새를 맡을 수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 예를 들어 햄버거 냄새라고 합시다. 야씨, 햄버거 냄새나. 누가 맥도날드 시켰어. 그 햄버거 냄새. 그럼 첫 번째, 빵 분자의 냄새가 있어. 빵은 밀가루랑 버터랑 이렇게 해가지고 섞어서 만들겠죠. 그래서 빵 냄새가. 다음, 치즈 분자. 치즈도 버터도 우유로 만들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 분자가 B가 겹치긴 했어요. 근데 치즈만의 또 냄새도 있겠죠. 햄 분자 냄새, 양상추 분자 냄새. 얘네들이 다 섞인 거예요. 섞여가지고 조합해보니까는 이거는 햄버거 냄새다. 이거는 피자 냄새다. 이거는 치킨 냄새다. 이거는 범준이 방구 냄새다. 이거는 범준이 트름 냄새다. 이거는 범준이 담배 냄새다. 이거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말 이해되니? 그래서 이들을 조합하면은 400종류만으로도 10,000가지의 냄새를 맡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3문단을 정리하자면요. 신호 전달 과정 두 번째. 후각상피로 이동했어요. 정방향, 우방향 했었죠. 이동했어요. 후각신병세포 말단의 선모 표면에 박혀있는 후각수용체랑 결합하면서 후각수용체가 활성화가 됩니다. 다음, 활성화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볼까요? 다음, 후각수용체가 활성화된다면
후각신경세포의 세포막 안팎에 전압차가 만들어지면서 후각신경세포에서 전기신호가 발생한다. 이제 전기신호가 중요하죠. 아까 전에 1문단에서 얘기했잖아. 과학자들의 어떤 한계에 부딪히고 그런데 다른 감각들은 전기신호를 통해서 알 수 있다던데.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전기신호예요. 자, 그래서 후각상피에서 냄새분자와 후각수용체가 결합하면은 여기에서 뭐야? 아까 얘기했죠? 결합함과 동시에 활성화가 되고요. 그리고 전압차가 생기면서 전기신호가 발생해요. 그 얘기는 뭐야? 냄새라고 하는 화학적 신호를 후각수용체를 거쳐가지고 전기적 신호로 바꿔준다는 얘기예요. 다음, 이 신호는 후각신경세포에서 뻗어나온 긴 돌기인 축삭을 타고, 이거 뭐 너네 과학 시간에 뭐 축삭돌기 이런 거 배웠을 거예요. 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세포체에서 길게 뻗어나온 가지인데요, 얘는 전이,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던 어떤 전기자극 같은 것들을 전달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얘를 타고 쭉 전달을 해서 뼈의 구멍을 지나서 후각망울에 있는 토리, 여기서 토리라고 하는 것은 얘네들 있잖아요. 이게 둥글게 말려 있는 거예요. 그 둥근 뭉치를 얘기하는 거죠. 그 토리로 전달된다. 자, 그러면은 아까 전에 그림 다시 봅시다. 자, 냄새가 났다. 그래서 코로 들어갔어요. 정방향이든 역방향이든. 그래서 자, 여기 전해질을 거쳤어요. 전해질을 거쳐가지고 이 둥글게 박혀있는 것 후광수용체라고 얘기했죠. 얘네를 만났어요. 만남과 동시에 어떻게 된다? 활성화가 된다. 활성화가 된 상태에서 전압차가 발생하고요. 전기자극으로 바뀌어가지고 쭉 올라갑니다. 축삭을 타고 쭉 올라가가지고 뼈를 지나가지고 후각망울에 이 둥글한 토리로 옮겨집니다. 되니? 다음, 하나의 토리에는 동일한 종류의 후각 수용체가 활성화되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바로 동일한 종류라는 거죠. 여러 종류가 막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동일한 종류의 후각 수용체가 활성화되어 만들어진 모든 전기 신호가 모입니다. 이때 수천 개의 토리 신호를 전달받은 토리들이 패턴을 만드는데, 신호의 세기도 패턴에 반영된다. 패턴을 만든대요. 그래서 이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떠한 형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뒷부분에 나오지만 뇌에 전달했을 때 그 패턴을 보고 얘가 무슨 냄새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리의 역할, 후각수용체에서 전기적 신호를 보내요. 축삭돌기를 타고 올라가요. 올라가서 그 다음에 망울에 있는 토리에 들어가요. 이 토리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뭐야?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적 신호와 세기를 반영해서 만들어져요. 오케이? 자, 다음, 냄새마다 고유한 일종의 패턴 지도가 있어서 다른 냄새와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이 된다. 그래서 이 패턴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할이다? 다른 냄새와 비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범준이 방구 냄새인지 아니면은 얘가 범준이 트름 냄새인지 그래서 구분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다음, 단일 분자로 이루어진 물질이라 할지라도, 자, 아까 전에 1문단에서 했던 한계점이에요. 농도에 따라서 다른 패턴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아까 전에 분자가 같은데 농도가 다를 경우에는 다른 냄새로 인식해가지고 한계에 부딪혔죠.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이 농도가 다르면은 다른 패턴이 만들어지고 이것을 우리는 다른 냄새로 인식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는 뭐야? 그 두 물질의 냄새 분자가 다르다면, 만약에 분자가 달라요. 분자가 다르면 패턴이 다르죠.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냄새를 인식하죠. 다시 같은 분자 이번에는, 그런데 농도가 다르면 패턴 지도도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는 뭐야? 다른 냄새로 인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4문단 정리. 후각 자극의 신호 전달 과정 3. 후각 수용체가 활성화됐어. 후각신경세포에서 전기 신호가 발생하고 축삭을 타고 뼈의 구멍을 통해서 올라가서 후각망울에 있는 토리로 전달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패턴이 만들어진다. 다음, 후각망울 토리에서 만들어진 패턴은 신경세포인 승모세포를 통해서 전기신호가 강화된다. 그러면 승모세포의 역할은 뭐다? 전기신호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이다. 그래서 전기신호가 강화되어 대뇌로 전달하고 대뇌의 다양한 정보들과 합쳐져서 최종적으로 냄새를 인식하게 만든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은 후각신경세포에서 전기신호가 왔어요. 축삭돌기를 타가지고 그 다음에 후각망울의 토리에서 패턴을 형성하고요. 그리고 승모세포에서 전기신호를 강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뭐야? 대뇌로 전달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냄새를 인식하게 된다. 되니? 다음, 승모세포가 연결된 대뇌의 후각거칠에는 또 개념이 나오죠. 후각거칠이 뭐지? 과거에 맡았던 냄새 정보가 저장되어 있어서 새로운 냄새를 맡았을 때 그 냄새의 정보를 기존의 것과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는 내가 냄새를 맡았어. 이거 라면 냄새야. 그러면 라면 냄새라고 기억할 수 있었던 거는 뭐야?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냄새 정보를 편도체, 해마, 눈, 확, 이마, 겉질 등 대뇌의 다른 영역으로 보낸다. 그래서 후각 겉질의 역할은 뭐냐? 첫 번째, 과거에 맡았던 냄새 정보가 저장되어 있어서 기존의 냄새 정보와 비교할 수 있고요. 다음, 새로운 냄새 정보를 다른 영역으로 보냅니다. 오케이? 새로운 냄새를 맡았어? 쌤이 예전에 대만에 갔을 때 정말 먹어보고 싶었던 음식이 하나 있었어요. 두리안입니다. 사람들이 하도 그거 먹으면 역하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게 뭐지 도대체? 라고 해가지고 두리안을 딱 냄새를 딱 맡았는데 와! 거지 같아! 근데 먹으면 맛있다? 두리안은? 근데 냄새는 좀 많이 구려요. 근데 내가 처음 맡아본 냄새일 거 아니야. 태어나서. 그때 이 처음 맡았던 냄새를 어떻게? 이런 곳을 통해서 영역으로 보내요. 그럼 나중에 뭐야? 이러한 이 과거에 맡았던 냄새 정보를 이제는 뭐야? 저장했겠죠? 그쵸? 그래서 다른 냄새와 비교할 수도 있고요. 다음, 이 냄새 정보는 정서 반응에 관여하는 편도체. 냄새가 좋다 나쁘다. 예를 들어 다나가 땀이 딱 났는데 딱 지나갔는데 데오드란트를 했어요. 냄새가 안 나. 향긋해. 기분이 좋아. 그런데 범준이가 지나가. 맛이 운동해가지고 곁땀 냄새, 식초 냄새 같은 냄새 막 나. 기분이 불쾌해. 그쵸? 이런 거 누가 담당하는 거야? 여기에 있는 편도체가. 다음,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로 즉시 전달된다. 그래서 편도체 역할은 뭐야? 정서 반응을 관여하고요. 그리고 해마 역할은 뭐야? 기억을 담당하죠. 이 때문에 어떤 냄새를 맡으면은 무의식 중에 즐겁거나 불쾌한 감정을 느낄 수 있고, 이 냄새 되게 좋은 냄새다, 아니면 불쾌한 냄새다. 감정을 느낄 수 있고, 순식간에 과거의 기억이 떠오를 수도 있다. 왜?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냄새 정보가 전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안성재 셰프
그림을 그렸는데 예전에 한번 안성재 셰프가 이게 최고의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 근데 안성재 셰프가 딱 얘기하는 게 최고의 음식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했어요. 왜? 자기에게 최고의 음식은 할머니의 음식이었던 거야. 근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이 사람이 기억하고 있는 최고의 음식은 뭐야? 그 맛을 통해서 기억하고 있겠지. 그치? 뭐를 통해서? 여기에서 이 해마, 편도체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뭐야? 남아있겠죠. 그런 냄새가. 다음. 그리고 눈, 확, 이마, 겉질에서는 개인의 경험, 기대, 상황 등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냄새인지 판단하여 냄새를 인식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 눈악, 이마, 겉질의 역할은 뭐야? 최종적으로 어떤 냄새인지를 판단해서 냄새를 인식하게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오문단 정리하자면은 전달과정 4. 후각망울의 토리에서 만들어진 패턴 지도를 만들어서 여기 승모세포를 통해 전기 신호가 강화되어서 대뇌로 전달되고 대뇌의 다양한 정보들과 합쳐져서 최종적으로 냄새를 인식하게 하는 것까지. 자, 끊어주세요.